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기 VON에서 요즘에 부정선거 문제, 선거 부정 문제는 좀 특별한 버전으로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 문제 이러다가 덮이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덮이지 않게 해야죠. 계속 이렇게 적고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조충렬 안동데일리 대표님, 조충렬 기자님을 모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조충렬 기자님을 모신 이유는, 와, 요즘에 기자들이 이 부정선거 문제를 도저히 취재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뜨겁게 취재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성함부터가 충성충자의 세찰 열자, 열렬할 열자. 네, 네. 예, 예. 와, 정말 이 충성을 세차게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무엇보다 안동 분이잖아요. 네. 예, 안동 데일리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안동데일리는 제가 2016년 7월 달에 제가 만든 신문입니다. 기자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독립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안동데일리를 창간하고 그때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좀 독특한데요. 지역에서 세계로입니다. 저는 안동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는 또 안동을 고등학교까지 나오셨어요? 네네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네, 그래서 지역에서 세계로라는 것은 안동이 세계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잖아요. 엘리자베스 예, 여왕이 가셨죠. 오셨고 예. 하회 마을 그다음에 거기는 우리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되고 보수의 성지고 제가 이렇게 안동 얘기를 먼저 시작한 이유가 저로서는 이번에 그 중앙선관위에서 뭐 시연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개표 시연. 그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뭐 조중동이 어떠니, MBC, KBS, SBS가 어떠니, 연합뉴스가 어떠니 있지만 제대로 보도한 데가 있습니까? 거의 선관위의 입, 마이크 역할밖에 더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제대로 기자답게 취재한 분이 이분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어쩌면 기존의 모든 패러다임, 제도권 언론의 패러다임을 안동 데일리가 깨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동에서 나왔던 많은 인물들뿐만 아니라 조충렬 기자님도 우리가 충분히 높이 이렇게 평가해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동 데일리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5구 때도 있었고 지방선거 때도 사실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몰표가 가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한 달 이상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해서 사회가 아주 뒤숭숭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그 차이가 뭔지 좀 지금 이번 총선 부정을 얘기하는 것과 네, 그 이전에 이거 부정선거다 이렇게 제가 제기했던 것과는 너무 차원이 달라요. 그걸 좀 저희가 한번 뭔지 좀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2002년도하고 지금 2020년이네요. 18년 예, 예. 지난 지금 예, 예. 현재 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셨는데 이게 바로 IT 기술의 발전입니다. 아, 그렇죠. 아, 그때는 아마 2002년도 당시에는 벤처붐이 한창 일대입니다. 그 당시에 컴퓨터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의심이 없었어요. 그랬어요. 네, 예, 의심이 예. 없고 그리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서 우리 부정선거를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4.15 총선도 하물며 4.15 총선도 우리가 믿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미 사실 투표 용지 두 가지가 다르다는 얘기가 사실 선거 끝나고 나서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발이 빠른 분들, 저 같은 사람 말고요. 그런 분들은 이미 이거 부정이 시작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만 해도 아유 뭐 어떻게 이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좀 그런 건 좀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도 처음에는 이번에 또 똑같이 생각했는데 보니까 통계도 이상하고 이 사전 투표가 지나치게 이렇게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 그 부정은 예전에 의혹 제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이제 조 기자님 모신 것도 그런데 이번엔 덮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좀 심각하게 보고 저희가 이제 컴팩트하게 얘기를 해가면서 네네네. 핵심들 짚어갈 텐데 지금 이제 시작을 할 때 제가 질문했던 것이 이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선택된 분이에요. 조충렬 기자님이 그때 시연회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이분이 4년도 제대로 안 된, 4년밖에 안 된 이 그 지방 언론이 이 중앙선관위에 출입을 할 수 있다?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전에부터 벌써 아주 부지런하게 이렇게 발로 뛰었던 이력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번 그 총선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사실은 총선은 대선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 국회 법을 모든 법을 다 장악하게 돼 있는데 사실 상임위 이분 다 장악했어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뻔뻔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선거하고 또 다르게 완전히 지금 장악이 돼서 사실은 일당 독재 국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당 독재 국가의 대항마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세력이 작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한 줌이고 우리가 99.9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세력을 가지고 덮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 너무 얘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핵심을 빨리빨리 이렇게 짚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조충렬 기자님 보시기에 갑자기 시연회를 왜 한 겁니까? 시연회를 하게 된 이유는요. 그것도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사실. 먼저 취재를 한 것이, 투표 날이 4월 15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7일부터 선거에 사용됐던 모든 장비를 회수하는 문서를 예, 예. 전국 선관위에 보낸 겁니다. 예. 그래서 누가 보내? 이게 바로 선거 그때 나온 세 분이 있었습니까? 예, 예. 김판석 사무국장이 예, 예. 있었고, 지금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선거 1과장의 공문입니다. 선거 1과장이 1과에서 보낸 공문에 이제 장비를 다 해수하기 시작했다. 예, 해수하기 시작했죠. 전국에 있는 장비를. 예,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다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군포물류센터였습니다, 그것이. 그 불난데 아니에요? 예, 불난데입니다. 불이 많이 났죠. 설마 이 장비를 태운 건 아니겠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 4.15와 관련된 장비는 불이 난 사실이 없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그것도 확인은 해봐야겠네요. 예, 확인을 예, 해봐야 예. 됩니다. 근데 아니 검사가 이거 수사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검사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이 뭐냐면은 딱 인터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면 내 생각으로 밤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충렬 기자님이 너무 취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만 해도 하나가 1시간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을 끊어야 되는데 지금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질문을 예.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단답식으로 하죠. 네. 다음에 네, 기회 있으면 이제 그러겠습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책 한 권 이상이 들어있어요. 이미 머릿속에.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은 그냥 사실은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갑자기 왜 시연을 했느냐. 사실은 지금 재검표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제일 지금 궁금한 게 재검표를 시켜줘야 되는 재검표 안 하고 왜 시연을 하느냐. 단답식으로 부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선거 1과에서 그런 명령을 했고요. 그래서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시연회가 23일인가 28일인가 있었고요. 한 5일 전에 구리시 선관위에 이제 유튜버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예. 이제 회수하는 과정이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요. 그때 아마 거의 90% 이상이 회수된 상태. 그러니까 증거인멸이죠, 사실은. 이렇게 회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상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사실은요, 과거 같으면, 그러니까 10년 전만 예. 하더라도, 모든 투표와 관련된 것은 임기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이 그게 상례였습니다. 정상이죠. 예. 근데 지금 투표 끝나자마자 기계를 어떻게 다 모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이것도 지금 혐의점이에요. 핵심적인.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군포물류센터로 옮겨갖고 지금 불이 났는데 무사한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네. 예. 그리고 참 또 웃긴 게 배송하잖아요, 장비를요. 예. 배송하게 되면은 이제 배송할 때 이제 또
그 아웃소싱을 줘요. 그 아웃소싱 주는데 배송하는 것도 그렇고 회수할 때도 그렇고 CJ 대한통운에서 다 받은 겁니다.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것도 좀 의심이 갑니다. 그것도. 지금 이제 그 거의 모든 게 다 수의 계약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오늘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얘기를 다 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가기 때문에 제가 계속 끊을 건데요. 일단 지금 이 포인트는 좋아요. 일단 왜 이 물류 배달을 할 때, CJ 그 대한통이 거의, 다 자기들이 하게 됐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이건일 제가 텐데.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예. 취재하니까 예, 예. 답변이 뭐 수의계약 방금 예, 말씀하신 지금 대로 다 수의 한 거 계약이에요. 다 예, 예. 정상적인 예, 예. 그 과정을 거쳐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뭐, 근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수의 계약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제대로 된 경쟁이 없어요. 지금 중앙선관위가 엄청난 이권 집단이 돼버렸는데, 일단 좋습니다. 죄송한데 너무 거리가 많지만 일단 핵심을 이제는 그러면 대답을 해놓고 뒤에 붙여주세요. 예, 예. 일단 제 질문에 그러겠습니다. 바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래서 일단 구리선관위에서 막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걸 막는 분들이 생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장비를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이렇게 이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왔고 유튜버들도 왔고 하니까 그걸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거기서 풀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본관에서 시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연을 하겠다고 이렇게. 원래는 검증이죠. 검증 받아야 되는 건데 시연회가 뭡니까? 시작할 때 그죠? 보여주는 예, 거예요. 그렇죠. 시연회는 화장품 같은 거나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 시연하는 거죠. 그렇죠. 사후 약방문인가요? 그러니까 이 시연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기계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언론들만 쭉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다른 분, 조충렬 기자님이 계셨어요. 그 시연의 과정에서 조충렬 기자님이 가장 문제를 크게 제기한 것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지금 QR코드를 왜 사용하느냐. 아, 예, 예. QR코드는 지금 또, QR코드를 왜 사용하느냐를 물었습니다. 물었고, 또 하나는, 우리 QR코드에는 31자리, 예, 예. 선거 이과장이 얘기를 했어요. 선거 이과장,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예, 예. 선거 이과장이 분명히 얘기를 하기를, 자, QR코드에는 우리 휴대폰에 보면은 QR코드, 바코드 리더기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딱 찍으면 31자리가 쫙 나옵니다. 아, 예, 예. 그거는 누구나 다 찍을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느냐 그랬는데 제가 선거 이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막았어요. 누가 막았어요? 거기 옆에 있던 직원들도 막았고 얘기를 하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기자님은 뭐 질문도 많이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 선관위가 지금 사실은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수개시켜주고 명부 대조시켜주고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안내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마치 김정은이 비핵화하겠다고 하면서 풍계리 뭐 폭파시킨 거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 그거가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지금 풍계리하고 시연이 뭐가 다르냐. 말하자면은 핵 더 이상 개발 안 하겠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핵 개발 보여주고 물질을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가 핵 개발 안 한다는 것을 털어야 되는데 풍계리를 괜히 이렇게 해갖고 뭐라 그래야 되나 폰만 잡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시연회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하나 예. 또 있었죠.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아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것도 바로 예, 예. 그때 참 이 검증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남한 좌익이나 북한이나 똑같은 게 이거 본질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 사실 이 세상에 의사들이 투표해가지고 하는 데는 없어요. 그냥 엑스레이 한 번 더 찍어보면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좀 네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갈게요. 네네. 질문을.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영상을 하나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지금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이 시연의 장면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예, 예, 이걸 좀 설명을 드려요. 오늘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끝내기 되게 힘들어요. QR코드는 두 가지 그 사전 투표 용지의 QR코드를 정확하게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요. 질의를 하시고.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른 팀. 답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지금 하지 말까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다른 팀. 예 말씀. 기자님 질문하시는데요. 아까도 질문을 많이 하셨고 질문을 못하시는 기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자 질문 안 하신 분이 기자 질문을 시연회 하실 수 한 있도록. 거는 제가 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시연해가지고 예, 하니까 저희 국민들이 뭐라고 앞으로는 하겠습니까? 구성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투표를 질문 무시해도-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뒤에 여성분. 정말 이런 식으로 아유 국민 알기를 참 쉽게 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일련 바꿔도 왜 씁니까? 그렇게 일련 번호 적는 거 아니에요? 그 범위 밖에 밖에 계신 나가거나 중복되면 안 분들께서 되잖아요. 이 영상은 누가 편집한 겁니까? 이거는 민중의 소리. 이석기가 만든 민중의 소리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 제가 그러면 민중의 소리에서 지금 조충렬 기자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디스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놨다는 거죠? 네. 근데 디스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굉장히 영광인데요? 뭐 제가 이 좀 이름 없는 언론사를 뭐 어떻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감정이 격해진 뉴 데일리 기자라고 썼어요. 지금 안동 데일리가 아니라 뉴 데일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쳤습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지금 뉴 데일리 기자로 왜곡하니까 뉴 데일리에서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우파라고 하니까 좌파 매체들의 이제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그다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언개련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다들 현재- 뭐 주사파죠? 예. 방송통신 지금 위원장 또 방송통신위원장 한마디로 옛날 그 김일성을 따라든 주사파들이 지금 언론을 다 장악한 예, 겁니다. 장악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 중요한 그 기자 기자실은 그들이 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레스센터에 가면은 아까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굽히지 않는 펜을 지금 혹시 보셨습니까? 프레스센터 앞에 굽히지 않는 펜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굽히지 않는 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언론 노조 출신들이 주력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세우는 데에 책인가 자기 소지품을 파는 행사도 열고 해서 그 프레스센터 앞에는 굽히지 않는 펜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뒤에 이제 참석자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결성됐고 거기 참석자들이 적혀 있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이 누구들이냐면은 이제 언론 노조원들이 다 거의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리고 또 웃긴 예. 것은 제가 예. 정말 그 웃긴 것은 이분들이 거기 써놓기를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 수 없다. 이렇게 거기 딱 적어 놓은 겁니다. 원래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건 뭐 그 좌익들의 특징인데요. 사실 좌파란 말도 맞지 않아요. 사실 좌파, 우파 그러면은 둘 다 공존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는 말인데 지금 저는 그냥 악마 군단이라고 말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만약에 선거가 없어지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 이런 겁니다. 더 좋은 사회가 오나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지금 이 장면은 민중의 소리, 통진당 기관지 역할을 했던 민중의 소리에서 편집을 한 것이고요. 저는 이 민중의 소리 사람들, 이 백주대낮에 김일성을 따랐던 이 민중의 소리 사람들, 대한민국 이렇게 끌고 가다 저는 어디까지 가는지 구경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중의 소리 덕분에 우리가 조충렬 기자님의 활약을 정말 생생하게 봤어요. 나중에 저는 이분이 훈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연회를 통해서 시연회가 정말 선거 부정이 없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김정은이 풍계리를 폭파해서 비핵화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식의 거짓 포장을 했던 것과 비슷한 시연회 자체가 하나의 포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조 기자님은 이런 것보다는 조 기자님 보시기에 선거 부정이 굉장히 확실하다고 하는 게 그런 주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안 끊을게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제가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를 이제 제가 그 기사를 노출하기 한번 전에는 볼까요? 예, 예. 예, 하기 전에는 통계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법적인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좀 굉장히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통계는요? 예, 예, 예. 예, 그렇죠. 법정에서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를 그 입수를 해서 아. 이제 예, 보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때 이제 뭐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그 이제 깨닫기 시작했고 신의 한수라든지 뭐 여러 유튜버들 비중 있는 유튜버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고 지금 나가고 있나요?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를 이제 보면은 여기에 모든 것이 여기 있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지금 10표가 많은 이런 있을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기 빨간 저기 보면은 그 2번 예, 예. 1번 2번인데 2번 보면은 투표용지 교부수와 예, 예. 투표수 대조 결과 예, 예. 3, 4라는 심사집계부에서 예, 이제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박스에 예, 예. 첫째 투표 함수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투표 함이 2개였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선거인 수는 이제 선거인 수가 4,674명이었다는 것이고 예, 예. 그 옆에가 이제 투표용지 교부수인데 똑같죠. 이건 똑같이 이건 예, 같아야죠. 같아야죠. 예, 예. 그다음 그 옆에 투표수를 보니까 10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4,684표. 처음에 4,683에서 4가 됐어요. 네. 9표에서 10표. 그래서 옆에는 이 차이가 나면 적게 돼 있어요. 예, 예. 남거나 모자라거나 어쨌든 적게 돼 있는데 적혀 있잖아요. 예, 예.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의 차이 해가지고 마이너스 10표 예,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여기엔 서명을 하게끔 돼 있죠. 예, 예. 그 배석진이라고 이렇게 배석진. 심사차고 예, 이렇게 예. 돼 있어요. 예, 예. 기자님 여기서 네. 저 투표수 있잖아요. 네네. 저 투표수를 어디서 불러줘서 적은 것 같으세요? 저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는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는 뭐냐면은 이것은 사전 투표에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길었잖아요. 투표 용지가요. 길었는데 이것을 개수기에 넣어서 이제 확인을 못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그 굉장히 이렇게 드러나게 된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투표 용지가 길어졌다는데 그 하늘이 돕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게 수개표라는 건가요? 예, 수개표한 겁니다. 수개표인데 어떻게 투표 수가 투표 용지, 교부 용지보다 10개가 더 많아질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그 공직선거법 제 249조가 뭐냐면 투표 위조 및 그 증감죄, 예, 예. 증감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개표하지 않습니까? 투표할 때는 투표록을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특이사항은. 예, 예. 그 다음에 이 개표할 때는 개표록을 또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작성하느냐 하면은 이제 선거계장이 예, 예.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자, 그래가지고, 자, 이거는 공문서입니다. 그죠? 예, 예. 이거 여기에 손을 잘못대면 무엇보다 또 선거에 관련된 예, 예. 공문서에 공수 위조가 되겠죠. 예. 현재면. 예, 뭐 가감을 하면은 위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 보면 이제 10표가 분명히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요. 결과표예요. 10표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마이너스 10이라는 숫자를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표가 늘어났습니다. 10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된 거예요. 네, 아니 마이너스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투표 용지도 차이가. 교부수와 투표수의 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워낙은 투표 용지에 비해서 투표 수가 사실은 같아야 되죠. 네네네. 같아야 되는데 오히려 10개가 더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10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표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모자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제가 여러 번 취재를 했습니다만 없어지는 경우가 조금씩 생긴대요. 그것도 한두 개 장이죠. 근데 이렇게 10표씩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한테 다 물어봐도
아니, 어디, 지금, 어디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예, 자신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장한테 제가 바로 전화했을 때도 이분이 처음에 거짓말 좀 치다가 나중에 시인을 하면서 아, 자기도 이거 뭐 오래 했잖아요. 선거기장이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기자님, 이거 고발을 했죠? 아, 저는 이렇게 고발을 못했고, 이것은 어쨌든 지금, 그쪽에서, 선관위 측에서 제가 직접 가서, 열표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당신들 확인할 거냐 이랬더니 직원들이 얘기가, 아, 이거는 우리가 열 수도 없고 하니까 이거 소송을 거십시오. 직원이 얘기한 겁니다. 그럼 네. 지금 아마 고발이 돼 있습니다. 돼 있죠. 여기 고발보다도 이제 여기 무효소송이 예,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무효소송 보존이 돼 같은 있습니다. 예, 예. 보존이 돼 있죠. 네네. 저는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로이킴이라든지 지난번에 후사장님하고 사실은 이것도 결국은 최종적인 숫자는 다른 그 중앙 컴퓨터를 통해서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숫자도 그렇게 왔는지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이번 선거 관리 자체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좀 중간에 이제 우리가 좀 곁다리지만은 지금 사실 몇십 년 동안 그 일선에서 일을 해오신 뭐 정규재, 조갑재 기자 같은 분들이 이런 것들이 가볍게 보이는 걸까요? 왜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으세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요. 정규재 선생님은 5구 대선 때도 제가 연락을 취했는데 지금과 똑같이 이 정보 흘린 사람이 아마 범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 지휘하라. 그런 얘기를 예, 전화를 얘기, 직접 5구 하셨어요? 대선 때. 예, 예. 제가 그리고 직접 전화했고 이틀 뒤에 바로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5구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방송을 또 해서 그때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5구 대선을 흘리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조작되고 있다라고 보는 확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이? 정규재, 조갑재 이런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파의 가장 탁월한 기자로 알려져 있는 분들이 이런 그 의혹에 대해서 지금 당장 누가 봐도 전 세계 누가 봐도 어떻게 투표 용지를 배부한 것보다 나중에 집계된 게 10개가 더 많을 수가 있냐고요? 예,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본다라는 것은 저는 이분들은 지금 그 시대를 그러니까 이제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적응을 못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오래된 그 기자들은 저도 뭐 기자입니다만 확신을 좀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규재 선생님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갑재 선생님, 그다음 김진 논설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또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이병태라는 대학교 교수님마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진짜 정말 진실로 이제 얘기를 해야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로 제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다. 그리고 이렇게 그럼 기자 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자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의혹을 제기 안 하고 감시하지 않으면은 언론사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야, 살다 이렇게 화가 나다가 슬퍼지는 건 처음이에요. 예. 요즘에는 거의 슬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별로 언급은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깊은 슬픔이 없어요. 사실 지금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고도요. 그리고 이게 선거 관리 때문에 부정선거가 우려되는 그런 것은 지금 미국조차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제기되면은 투명하게 다 검증해야 되는 것은 그냥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정말 이제 분노하다가 슬플 정도예요.
지금 이번에도 아프리카 말라위에서도 결국은 부정선거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네. 이 케이스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좁게 보지 말고 이게 진짜 지금 우리가 조선 말에 예, 예. 이제 우리가 조선 말도 그렇고 대한제국이 생겨서도 그렇고 그때 얼마나 그 탄관오리가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이참 나라를 팔았다고 지금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좌파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또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그런데 지금 넓게 시야를 넓혀보면은 아프리카에 말라위에 이제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들의 승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6월 23일 날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왜 있었냐면은 그 19년도 2019년도 5월 달에 선거가 있었는데 무차리카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그 당선되었다는 그 의혹을 받았고 그때 그는 그 대법관 그리고 언론, 국민, 시민단체, 야당이 살아 있어서 그 헌법재판소로 여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요. 물론 그 이의를 계속 제기해서 여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지금 재판까지 가는 진행 과정이 왜냐하면은 무차리카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또 좀 해프닝인데 무차리카 대통령의 수하들이 뇌물까지 줬습니다. 재판소장들. 무리차카. 예, 예, 예. 무리차카. 예, 예. 예. 뇌물까지 줬습니다. 판사들한테. 아, 그래.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그렇지만 받지 않고 예, 예. 무효 소송으로 뭡니까 선거 무효를 판정했습니다. 판정하고 선거 무효다. 그리고 이 당시에 무효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무차리카 대통령과 당시 그 선관위에서는 이 일을 바로 즉각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2020년 5월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선거는 무효다. 그리고 150일 이내에 다시 재선거를 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아프리카 나라가 부러워지긴 처음이에요. 예. 지금 우리나라 이게 아프리카만큼이라도 지금 대부분 경제 규모로 따지면요. 예, 100배 예. 차이가 난다. 야, 100배 차이가 나는 아프리카 말라위보다 우리가 지금 못한 상황이 됐는데 정말 주사파 정권이 북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지금 대법원까지 거의 이제 장악이 돼서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을 완전히 지금 봉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자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신속한 재검표를 이미 못하고 있어요. 2달 반이 가버렸는데 이 재검표를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피고가 누구냐 하면요. 판사들입니다. 당사자들. 아, 그렇죠. 지금 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순일 대법관이고요. 각급 그 위원장들은 부장판사나 이제 지법원. 그러니까요. 선관위에 지방 선관위장을 판사로 해둬서 그건 예전에는 그만큼 우리나라 판사들이 권위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판사를 못 믿으면 누굴 믿으랴. 근데 지금은 판사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 지금 입법, 행정, 사법뿐만 아니라 언론이 그것도 특히 공영 언론 그다음에 주로 보는 매체들이 지금 정말 그 기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의 중앙선관위의 기관지. 그리고 하물며 그 홍보 영상에도 현직 기자가 출연해가지고 팩트 체크를 선관위 입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규재 그 대표도 선관위를 참 신뢰하시더군요. 제가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어요. 아프리카 말라위를 부러워하기는 정말 처음인데 제가 사실은 좀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가 언제 그러니까 1인당 국민세들 1000불을 언제 달성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가 초등학교 때더라고요. 아, 예. 1970년대더라고요. 70년대 이제 후반. 그때 사람들이 뭐 100억 불 수출, 1000불 달성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기뻐하고 네네네. 그랬었던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3만 불이 넘었거든요. 근데 3만 불이 넘은 나라가 사실은 시스템은 거의 이제 타락, 부패라고 할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로 적어도 한국에서 이렇게 헌법상의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판사, 검사, 언론이 없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조 기자님은 좀 힘 빠지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힘 안 빠집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고, 저는 오히려 지금 위기 아닙니까? 정말 그 풍전등화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그 2016년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건데요. 이런 세력들 몰랐잖아요. 윤미향 같은 사람, 조국 같은 사람, 참, 네? 그리고 이 정도,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이렇게 부패했는가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이번에 드러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방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보수 우파를 자칭하던 언론인들도 이렇게 참, 똑같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조중동뿐만 아니라 지금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아까 지금 조 기자님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New Paradigm of Korea잖아요. 아, 네, MPK가 그렇습니다. 우리 Voice of the MPK 이렇게 돼 있거든요. VON이 저희가 이제 법치와 자유민주 연대의 목소리 그렇게 해서 VON인데 저희가 New Paradigm이라는 이제 말이 들어 있고 또 이 저희 기관지도 아예 그냥 영어로 New Paradigm이에요. 이걸 영어로 이제 만드는 작업도 할 텐데 근데 이 새로운 질적인 사회의 변화, 뉴 패러다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규정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보통 선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썼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희는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별로 특별하고 싶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근데 일상생활을 이렇게 상식이 맞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은 특별한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고 오히려 방해하고 특별하지 않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통 선거를 지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저기 조 기자님은 이거 누가 뭐 안동 데일리 운영하기도 힘들지 않으세요? 기자들 월급은 주고 있으세요? 네, 지금 많이 우리 회사가 좀 힘들어져서 원래는 직원이 얼마 정도 있었어요?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6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많이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횡포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광고를 줍니다. 광고를 주는데 저처럼 이렇게 권력에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쓰면은 이제 광고료 가지고 이제 또 장난을 칩니다. 사실상 정부 광고, 정부가 주는 돈이 아니면은 운영할 수 없는 언론이 대부분이죠. 네. 예, 예. 그리고 당연히 이 말을 안 들으면 안 주겠죠. 언론이 없어진 거고, 언론의 자유가 없어진 거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엄청난 부패와 타락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진짜 기자한테는 오히려 지금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좀 위로가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 선거를 지켜야 한다 그랬고, 저는 지금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하면서, 또 시작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딱 조 기자님 얘기를 딱 시작을 해보니까요. 한 질문 가지고 대답할 거리가 1시간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취재를 많이 했는지 느꼈는데, 그래도 저희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오늘 딱 포인트는 아까 전주 완산구. 그게 너무 확실한 부정이다. 이거를 일단 말씀을 드려요. 이거 하나가 일단 보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얘기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한 40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을 최대한 이제 아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취재를 한 양이 네네. 어느 정도세요? 얼만큼 몇 시간 정도 하신 거예요? 이 부정선거 문제를? 아니, 거의 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데일리도 종합 신문인데 현재 다른 것보다 선거 관련된 기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료 정리하기도 굉장히 바쁩니다. 인력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 취재를 통해서도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구리성간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사실 구리성간이에서 그 결국은 사진을 찍었잖아요. 저희가 그 기계 안에 네. 어떤 벤자민 윌커슨. 그 기계를 정말 세계적인 전문가가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네네. 선거 개표기에 이런 게 왜 필요하냐고 네네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는 계산, 그러니까 숫자 세는 기능 외에는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예. 고도의 컴퓨터 칩들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 전주 완산구에서 아예 그 투표 용지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온 이 케이스 말고도 조 기자님 보실 때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거 기억나시는 거 좀 더 짚어주세요. 네. 지금, 자, QR코드. 예, 그때 예. 제가, 시연장에서 예, 예. 나갈 때 미처 얘기를 못한 얘기가 바로, 1년 번호입니다. 아, 31자리 예. 1년 번호고, 그 맨 뒤에 7자리가, 맨 뒤에 7자리가 1년 번호입니다. 1년 번호. 그래서 7자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4,674잖아요. 예, 예. 선거인수가. 예, 예. 그 1년 번호가 4까지 찍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표가 많으니까 4,684로 이거 또 1번부터 해가지고 쭉 순서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1년 번호라는 것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지금 QR코드를 왜 사용하느냐, 이렇게 선관위에서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이라고 내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QR코드를 사용하고 거기에는 1년 번호가 있다. 이렇게 돼서 이거는 지금 이 선거 지금 무효소송과 상관없이요. 범죄 행위입니다. 이게 지금 증감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슷한 일이요. 네네. 여기 전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은 QR코드, 바코드 같은 경우는 밖에 숫자가 적혀 있지만은 QR코드는 사진을 찍어서 봐야지 네네. 단계를 한 번 더 거쳐야지만 확인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만큼 위조가 쉽다는 건데 대신 지금 저 일일이 예를 들어 4,674 투표수, 저 투표지를 일일이 다 QR코드를 찍으면은 그 중에 유령표가 나온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니까, 리더기가 따로 있겠죠. 선관위에서. 예, 예. 위조 변조를 감지하는 아마 장비가 있을 겁니다. 그걸 확보를 하면은, 그러니까,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해서 4,674가 맞죠.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1년 번호 내에 있는지, 아니면 복사를 등을 통해서 해가지고 반복되는지 범위 밖에 있는지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선관위가 숨기기에 너무 급급해서 결국은 이 QR코드 검증을 쉽지 않게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수개표도 안 시켜주고 있는데 뭐 QR코드 리더기 쓰게 못할 거예요. 그러면 사진은 찍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요. 사진을 찍으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아니, 저희가, 그것을 공개한다. 공개 아닙니까? 예, 예. 공개를 한다는 전제는 뭐냐면은,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확인하려고 예. 하면은, 과용한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거. 선관위가 예를 들어서 없다고 하면은, 1년 번호가 뭔지를 수사하듯이 해가지고. 그 지금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인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선거 무효 소송이 있고 그 선거 무효 소송이 기각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당선 무효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당선 무효 소송이라는 것은 표를 잘못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수개표를 할 수는 있어요. 네네네. 법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돈을 대신 공탁을 하고 할 수는 있는데 대신 이런 경우에는 숫자만 다시 세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우리가 QR코드를 검증하라는 것은 사실 일종의 수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당선이 안 된 낙선자가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해주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검사들이 결국은 검사와 경찰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게 걱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선거가 이 방식이 국제 스탠다드, 그죠? 방식으로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지금 중앙선관위는 지금 믿을 수가 없고요.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경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판별하는 곳이 있습니다. 곳이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안 해준다
그 외부에서 또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것은 계속해서 그쪽에서 제시를 그 증거 자료를 제시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촛불혁명에는 그래서 국민의 힘을 그러니까 그 시연회 때 우리 그 사람들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 이런 제가 말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권, 주인된 권리, 주인의 그러니까 주인이란 것은 그 사람들이 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주인의 이 화가 나는 아, 여기에 이제 아직까지 실감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것이 구체화되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더한 그 증거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아까 그 경상도 안동 이 분들이 지금 화가 지금 어느 정도 나 있는데 이 이상이 나면은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다수의 국민들은 사회주의 싫어하고요, 독재 싫어하고 이런 권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이 위기이자 기회다. 그래서 기회를 우리 잡기 위해서는 일치 단결하는 그리고 우리 건국 대통령의 그 말이 생각나네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똘똘 뭉치면 이 거짓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요. 그 안동 사투리가 있다고 그래서 좀 어눌하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조 기자님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고향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대학은 서울에서 다니셨다고 하는데 고향을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그 안동 사람들의 기질에 대해서 이렇게 딱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이 오래 참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임계점에 도달하면 안 참는다. 안 참으면 이제 뭐 봉기하는 겁니까? 의부형이라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 이 저항권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국민 나와 있는 저항권. 국민 예, 저항권입니다. 예, 예.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밝혀졌으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렇고 일반 평검사도 그죠? 평검사도 할 수 있었습니까? 조사?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국민의 대의,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가치를 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 7조에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분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정치적 중립을 져야 된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가지고 예. 우리가 정말 좋은 헌법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한국 헌법은 사실은 통일 헌법이거든요. 헌법 3조도 살아있고, 네. 4조도 살아있고, 정말 통일을 자유민주주의로 한다라고 헌법이 사실은 갖고 있는 정말 멋진 통일 헌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헌법 자체를 넘나듭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선거만 없다면, 선거만 뭐 부정이든 뭐든 무너뜨릴 수 있다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산화죠. 중국화죠. 네. 그리고 북한 노동당 하죠.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신독재인데요. 신독재. 예, 신독재인데 이게 디지털 공안 정치가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디지털 공안 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디지털 철저하게. 공안. 예. 디지털 공안. 와, 이건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요. 네. 그 조지 오웰의 1984년은 저리 가라래요. 원래 조지 오웰의 1984년은 소련을 이제 모델로 했을 텐데 이 소설 그 소련 그 1984가 벌써 지금 오래됐지 않습니까? 40년 됐잖아요, 거의. 근데 지금 1984가 아니라 2020에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정말 무서운 독재는 이미 중국 공산당이 보여주고 있는 디지털 독재거든요. 근데 네. 그게 지금 한국에도 그대로 온다는 건가요? 지금도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지금 뭐 교회를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그 서울시장이 아니면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박해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지금 지자체도 지금 저도 안동에도 가고 뭐 대구도 가보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CCTV를 많이 지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해서 안전을 이유로
좋은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무서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몇 살쯤 되셨어요? 자, 첫째가 3살이고 둘째가 2살입니다. 아, 늦게 아들인가요? 아들입니다. 애들이 너무 어린데 이 애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49인데요. 그러니까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자연, 한반도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사는 거죠, 그죠? 더 발전시켜서 물려줘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 자녀들한테 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못한 나라를 물려주면 참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리고 선조들이 또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이 70년 동안 없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말을 제가 하니까 사자성어가 제가 생각나는데 배은 망덕입니다. 배은 망덕. 네, 네. 배은 망덕. 예, 예.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지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남 주는 게 맞더라고요. 공부한 거 가지고 뭐 합니까? 이런 것을 자기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히 일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동 양반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한양조씨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굉장히 명문가 중에 한 가문이었죠. 근데 그 충성충자에 이렇게 열렬한 열자를 쓰시는 이 조충일 기자님이 기자보다는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독립운동가 같아요. 거의 독립투사거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야, 일제시대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힘듭니다. 예. 그렇게 사모님께서 불만은 없으세요? 그래도 제가 저를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주고 우리 와이프가 잘해줘서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참 힘이 됩니다. 진짜 힘들게 하고 하면 제가 이렇게 못할 텐데 그래도 저를 믿고 밀어줘서 저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들 둘도 열심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 우리 어머님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도 가족이 없으면 못 하시는 거네요. 예, 가족입니다. 가정이 먼저 돼야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이 많이 허물어졌는데 끝까지 지금 버틸 수 있는 건 그래도 교회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층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튼튼하신 분들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가족도 무너지는 분도 있어요. 정말 많은 개인의 희생을 이렇게 감내하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사실 오늘 딱 시작을 했는데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 계속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너무 많은 취재를 하셔갖고 지금 계속 여쭤보고 싶은데 한 번 더 모실게요. 근데 오늘 일단 그동안 이렇게 취재하고 몇 년에 걸쳐 취재하고 예전에 정미홍 선생님도 그때 네, 출연하셨더라고요. 예, 저도 일찍 한 적 하셨고.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애국자셨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걱정하시고 예. 그분이 미국에 가셔서 영어로 제가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마지막까지 알리시고 끝나고 나서 저하고 이제 인터뷰가 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기억에 남는 인물들 좀 몇 분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선관위 직원들이 그래도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안 좋은 성격의 소유자도 있지만, 순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선관위는 별로, 선관 직원들은 여기 관여가 안 됐다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선관위 직원들의 다수는, 대다수. 예, 다수는 모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이게 컴퓨터 가지고 조작이니까요. 몇 사람 있으면 되고요. 사실 프로그램으로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비디오를 지금 설치했다고 하는데
사전투표는 설치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예. 그게 제가 가보니까 이게 뭐 엉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 국가기관이 그걸 그렇게 하면 됩니까? 사실. 근데 선관위 직원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그거 이거 사전 투표 일부러 뭐 부정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니고 이걸 갖다가 카메라를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 이런 거 선관위 직원들은 이상하게 생각 안 하던가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취재를 해보면 이 말이 그러니까 모순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짓말을 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저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생각이 취재를 하다 보면 이분들도 한번 물어서가 안 되고요. 여러 번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본심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자라는 것이요. 지금 요즘 젊은 기자들한테 부탁이 있는데 좀 발로 좀 뛰다니고 6시 돼가지고 퇴근한다고 좀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다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하면 다 자신의 뭡니까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린 만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어서는 사서도 고생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자신의 열정을 믿고 도전하는 그런 언론사, 그리고 현재 지금 언론사에 계신 기자분들이 많은데 정말 왜 기자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권력을 감시하고 참 자신이 참 기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고시죠. 예, 쉽지 않은데 정말 사명감, 그리고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국가 자살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국가 자살이에요. 무정부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충렬 기자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감동을 막 받아요,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이제 모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연세가 더 미친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지금 편하긴 한데, 사실은. 거의 같은 또래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저보다 한두 살 더 어리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감동이 막 느껴지는 게, 지금도 인상적인 분이 어떤 분이었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선관위 직원들이 인상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분이 정말로 기자인 것 같아요. 정말 기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직접 정말 발로 뛰어다니고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고 이런 건데, 그러면 제가 오늘 사실 계속 말하고 싶은데요. 지금 조 기자님 보실 때 이번 선거가 이건 정말 부정이야라고 딱 이렇게 딱 머리를 친 사건 혹시 있으세요? 예, 그것은 이제 그겁니다. 아까 회수하는 장비를 왜 그렇게 회수를 하느냐, 빨리. 장비. 예, 장비. 그거 전산 정말 장비를.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거는 바로 증거인멸이거든요, 사실은. 마치 이거 그러니까- 얘들아 빨리 이거 그런 느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자로서 제가 기자니까 그렇게 되면은 더 수상하고 더 취재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또 못 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계속 이 수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취재라는 것이. 원래 그러니까 수사식 취재가 있죠. 예. investigative reporting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그걸 예. 개척하신 분이 조갑재 대표님이잖아요. 예, 그렇고요. 지금 저분 그리고 지금 우리 국경 없는 기자회가 있는데 거기 핸드북이 있어요. 취재북이. 그걸 좀 지켜주시면, 우리 기자들께서 지켜주시면 다 배우는데요. 그대로 하시면은 아마 좀 진실이 밝혀질 거로 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군포 물류센터에다가 이렇게 기계를 다 모아두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선거 무효소송이나 당선 무효소송이 있으면은 사실은 수개뿐만 아니라 장비를 분명히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디지털 범죄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증거들을 인멸을 해도 검찰도 가만히 있고 전부 다 가만히 있는다. 결국은 이 사건이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 아닌가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고요. 지금 계속 취재를 해가면 이분들은 거짓말을 치고 있다는 것에 일단. 느끼세요? 아니, 거짓말 치고 있어요. 계속, 그쵸? 느끼기도 하지만은 이게 왜 그러냐면 취재를 해보면 거짓말 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취재를 해보면 이제 모순이 생겨요. 모순이 생기고 말이 자꾸 바뀌고.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주세요. 예. 예를 들면은 제가 뉴델리에서 제가 취재하고 그 다음에 또 취재를 했는데
벌써 그 전주시 완산구는 그 부정선거라는 것을 그쪽 취재를 결과로 해서 제가 기사를 벌써 내보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을요. 예. 그런데 그 끝나고 나서 유데일리가 또 이제 취재를 하니까 그 선거 개장이 한다는 말이 그 거짓말을 친 거죠.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섞였다고 얘기를 해요. 삼천삼동 여기 지금 비례개표 상황표에 보면은 이제 삼천삼동에 그 사전 투표함이었는데 이것을 그 이제 좀 변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가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끝날 때쯤 이렇게 붙다 보니까 두 개가 이렇게 섞였다. 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벌써 저한테 또 그걸 또 취재를 해보니까 저한테는 또 그런 일이 없다고 했고, 그다음에 또 취재를 해보니까 그 사무원들 제가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섞일 일이 없어요. 아니 섞이면 안 되죠. 섞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야, 근데 이거를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이걸 어떻게 찾아냈어요? 물론 제가 기자는 많은 그 취재원들이 있습니다. 그 열심히 취재해보면, 노력하면 취재원이, 좋은 그 취재원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제가 정말 힘들지만, 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취재하다 보니까, 이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제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중에는 이제 굉장히 여기 전문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아, 취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 문제에 같이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봤던 그 이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가 관내 사전이거든요. 네. 사실 지금 결국은 이 표 하나만 갖고 봤을 때 지금 저희는 계속 지금 지역구만 보고 있었는데 비례대표도 결국은 마사지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입니다. 예, 예. 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전혀 뭐 네. 부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비례대표 때문에 그렇죠. 비례대표 때문에. 아, 비례대표를 맞추기 위해서죠. 네, 네. 사실 저기 기독자유통일당이 지금 13표, 15표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네. 진짜. 예, 예. 예, 정말. 지금 제 생각으로 삼천삼동에서 기독자유통일당 찍은 사람 하면 저거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인명부 왜 안 내놓습니까? 예, 예. 전화하면은 다 확인이,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입각해서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하면 뭐 거짓은 드러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분들은 자신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그 방안을 찾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굴복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굴복할 때는 지금 보십시오. 지금 국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야당이 있습니까? 야당 없었어요. 일당 독재됐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주인된 권리, 주권 행사를 해야만, 그죠?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동안 민주주의 외쳤던 우리 80대 주사파 이 사람들 지금 민주주의 하고 있습니까? 독재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자료, 전북 선관위에서 만든 자료 봤더니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은 국호에 민주주의가 있는 것처럼 이 나라도 민주주의다. 선거가 있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야, 정말 살다 이렇게 황당한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 한국이 뭔가 심각한 그 가치의 혼돈 속에 들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상식적이고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비정상이 된 이 상황에서 당장 어떤 방식으로 이 부정선거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야 될지. 블랙씨 나가고 계세요? 예, 저는 나가고 취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게 지금 왜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이게 뭐냐 했을 때 원칙과 법치가 지켜지기 완전히 무너져 붕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 아무리 좋은 법, 원칙이 있어도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실타래가 얽히고 섞였을 때 그리고 또 혼잡할 때는 조금 뒤로 관망하고 보면은 실타래를 하나하나 그때 풀 때 자,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칙과 기준, 기초
이런 것들이 있죠. 1 다음에 2가 와야 되고 3이 오고 4가 오고 그죠? 뭐 이런 것들 순리, 이치. 근데 지금 현재 권좌에 앉아 있는 이 악의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악마 군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 예, 지금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 북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도둑이 매를 든다라는 건데 그게 적반하장이거든요.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정권은 그냥 북한에서 그대로 배운 대로 합니다. 전원회의라는 걸 청와대에서 전원회의 북한에서 하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하는 거 비준, 뭐 선언을 비준한다. 다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약을 비준하는 건 있지만 선언을 비준하는 건 없죠. 지금 북한에서 뭘 잘못 배워갖고 그대로 하는데 지금 북한식으로 당이 다 정한 후보한테 도장만 찍는 그런 걸 선거라고 부르고 싶으면은 계속 하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보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취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두세 개만 들어도 벌써 1시간이 가버려요. 근데 오늘 얘기를 나눌 때도 지금 전주 그 완산구 삼천 3동에서 있었던 이것은 너무나 빼박 증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갑자기 선관위에서 모든 장비를 군포 물류센터로 이동했던 이것만 해도 사실 증거 인멸에 대한 증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취재를 할지 취재 계획을 들어보고 오늘은 일단 마감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1시간 10분 넘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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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취재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계속해서 저는 지금 여러 정황도 있고요. 지금 제 뒤에서 지금 그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 같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언론이라는 것이 올바른 여론도 그죠? 방향성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재를 통해서 취재와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의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제가 올바른 그 빛과 소금의 그다음에 그 등대의 역할을 길을 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선거소송 이것은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형법과 민법의 중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취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아직까지 이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좌우를 떠나서 선거가 이렇게 부정선거가 된다는 것은 이 독재 시대로 가는 것이고요.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신디지털 공안 정치 독재가 시작되고 또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문제가 이 IT 디지털 이 세력 그다음에 디지털의 헤게모니를 좌파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다음에 김병관 의원이라고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한 사람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인터넷에 보면은 불법 게임, 불법 여러 가지 음란물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점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뭐냐? 검찰이 입 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정원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악의 세력으로 덮여가서 이 저녁은 이 대만 홍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밤이라 그러죠? 그런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온전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런 역할을 제가 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오늘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사실 너무 아쉬운데 이분이 참 진실한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계속 좋아요. 너무나 진실한 분이고 지금 저희가 진짜 기자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분이 조중동이니 이런 기자는 아니지만 진짜 기자인 건 여러분도 모두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특히 이 선거 관련된 것은 나라를 구하는 일이거든요. 나라를 구하는 일. 독립투사처럼 열심히 취재하시는 우리 조충렬 기자님께 여러분들 모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